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국경 간 송금이나 CBDC 관련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리플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5개 다른 은행들과 함께 CBDC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이 활용한 블록체인 원장이 리플렛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CBDC와 관련해서 리플의 상징성이 너무 큰 부분도 작용했을 거고, 과거 스위스 중앙은행이 리플 레저로 CBDC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리플이 또다시 중심에 섰습니다. 만약 리플이 스위스 중앙은행 CBDC 송금과 관련해서 공식 파트너사가 된다면 이건 꽤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한 5개 은행들이 시티뱅크와 골드만삭스, UBS 등 글로벌 은행들이어서 이 자체만으로도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리플렛을 통해 CBDC 테스트가 이루어진 건지, 추후 CBDC 발행 과정에서 리플렛과 함께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아직 없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단순 루머일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리플 레저와 현행 스위프트를 통합시킨 스위스 루트가 함께 거론되는 상황을 보면 스위스 루트의 스위스와 스위스 중앙은행의 스위스가 혼동돼서 일부 홀더들의 착각에서 루머가 흘러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대박이겠지만 근거가 조금은 약한 희망회로 성격도 존재한다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는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꼽히는 1달러 회복이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고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0.98달러 아래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XRP 홀더들을 다소 화들짝 놀라게 만들 수 있었던 스위스 중앙은행 CBDC 테스트와 리플렛 파트너십 루머와 관련해서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리플 XRP 시세와 관련된 기술적인 분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루머의 출발점은 스위스 중앙은행의 CBDC 시험 테스트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스위스 중앙은행이 5개 상업은행들과 함께 CBDC 테스트에 성공했다라는 통화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테스트는 국제결제은행과 스위스 최대 금융센터이자 증권거래소인 식스와 함께 수행한 테스트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CBDC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들의 면면도 화려하지만 시티와 골드만삭스, UBS 등 글로벌 은행들 5곳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특히 앞으로 금융 인프라가 분산 원장 기술에서 실행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금융 자산이 토큰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아직 분산 원장 기술 기반 플랫폼이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 탐색의 차원이지 CBDC 발행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은행과 BIS와 함께 국경 간 CBDC 테스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CBDC 테스트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사용한 블록체인 분산 원장이 리플렛이고 향후 CBDC 발행을 하게 되면 리플렛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럴듯한 추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스위스 은행의 CBDC 테스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스위스 식스 디지털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일본 SBI 홀딩스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 SBI 디지털 에셋 홀딩스와 함께 합작 암호화폐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SBI 홀딩스 대표는 스위스에서 식스 디지털 거래소의 강점과 오사카에서 계획된 디지털 거래소와 함께 이 벤처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강력한 제도적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외부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리플렛 확장을 위해 가장 큰 공로를 세우고 있는 SBI 홀딩스가 유럽 교두보로 지목한 곳이 바로 스위스 6 디지털 거래소이고, 바로 이 스위스 6 디지털 거래소가 이번 스위스 중앙은행 CBDC 테스트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곳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CBDC와 관련해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리플의 이름이 튀어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추후 스위스 중앙은행이 CBDC를 정식 출시한다라면 리플렛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CBDC 기술을 제공하는 스위스 6 디지털 거래소가 리플의 최대 후원자인 SBI 홀딩스와 이미 아시아 송금 통로 판때기를 짜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건 다소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스위스 루트라고 불리는 송금 시스템에서 스위스라는 명칭과 이 스위스 중앙은행의 스위스가 혼동돼서 발생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글로벌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알아야 합니다. 스위프트는 단어 자체를 풀어내면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망을 의미합니다. 외화 송금을 할 때 넣는 스위프트 코드가 이 은행 식별 코드를 의미합니다. 스위프트라는 단어 자체도 재빠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세계에서 가장 느린 국경 간 송금 방식이기도 합니다. 현행 스위프트 송금은 일단 송금 비용이 많이 들고 송금 완료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빨라도 이틀, 길면 5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리플렛으로 보내면 1분도 안 돼서 받을 수 있는 걸 며칠씩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걸 리플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에 앞서서 기존의 스위프트에다가 리플렛도 함께 포함시켜서 둘을 짬뽕시켜버린 게 바로 스위스 루트입니다. 지난 2020년 IBIS 매니지먼트는 영국 휘네스트라와 협력해서 스위스 루트 리플렛 어답터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고, 리플렛과 스위프트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걸 함께 사용하는 게 고객 편의도 높이고 은행 업무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 지점을 제시하면서 출시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름이 스위스 루트다 보니까 이번 스위스 중앙은행이 CBDC 테스트를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스위스 루트 또는 리플렛을 사용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논의로 이어졌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위스 중앙은행이 리플렛이나 스위스 루트를 사용해서 CBDC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추후 CBDC를 발행하게 되면 리플렛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위스 중앙은행도 또 리플 측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블랭크로 남겨두는 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스위스 중앙은행 CBDC 호재로 XRP 시세가 곧 폭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준의 정확한 팩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만 놓고 봐도 리플의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현행 국경 간 송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그 중간 단계인 통합형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정말이지 글로벌 금융 송금 혁신과 관련해서는 리플이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SEC와의 소송 이슈만 제외하고 보면 리플은 이렇게 호재투성이지만 단기적인 기술적 차트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미디어 플랫폼인 FX 스트릿은 리플이 심리적 지지선인 1달러를 다시 회복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FX 스트릿은 XRP 가격이 상승 추세를 10%로 줄이는 몇 가지 역풍의 직면에 있다, 이런 다소 재미없어 보이고 보기도 싫은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XRP 가격이 지난 몇 달 동안 중요한 지지선 수준 위에서 맴돌았다. 최근 저항선 돌파를 위한 리테스트를 하면서 상승세를 다시 시작했어야만 했지만 여러 장애물의 직면에 있어서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저항 구간이 그만큼 강하게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은 0.694달러에서 0.753달러까지 반등해서 15% 상승했지만 이 랠리는 0.817달러 저항을 다시 테스트하기 전에 역전이 됐다. XRP가 또 다른 상승세를 시작할 수 있다면 0.85달러 50일 단순 이동 평균으로 10% 수준으로 대안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저항을 제거할 경우에 12% 수준의 상승세를 통해서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953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100일 단순 이동 평균이 0.984달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953달러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이 100일 이동평균 아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이동평균을 넘어설 만한 동력이 없으면 0.98달러 위로 넘어서기 어렵다라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FX 스트릿은 하지만 XRP 가격이 0.698달러 아래에서 일봉 종가 마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낮은 저점이 만들어져서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럴 경우에는 0.604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일단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경우에는 0.98달러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자칫 고꾸라지면 0.6달러대까지도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 1달러 회복, 참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이 우패되기에는 XRP는 1월 13일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0.8달러에서 거절됐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황소 세력이 XRP 가격을 지지선인 0.75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건 더 낮은 수준에서의 축적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이 이동 평균보다 높은 가격을 만들면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럴 경우에는 XRP가 1달러 오버헤드 저항까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하락할 경우에는 XRP는 1달러에서 0.75달러 사이의 범위에서 유지될 수도 있다. 1달러 돌파 이후에는 1.41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0.8달러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 0.75달러에서 0.69달러 지지선 영역 아래로 끌어내리고 0.6달러까지도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XRP는 0.78달러 언저리에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아직 방향성 예측도 어렵고 꽤 중요한 분기점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전망을 종합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0.6달러,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최고치 1.4달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웬만한 수준의 내공이 없거나 진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투자하기 진짜 어려운 종목이라는 점을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악재에 시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또 엄청난 호재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껴있다 보니까 가치와 역량에 비해서 시세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리플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투자를 단행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적어도 올해 리플의 도약 과정에서 그간 어려운 시간들 잘 견뎌오신 XRP 홀더분들에게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